Cause I'm a lucky boy 왜 나만 이런 건지 지독하게 날 조여온 불행 속에서 하늘 높이 뜬 저 구름마저도 흐려지네 이런 lucky boy 한순간도 잊은 적 없던 이 모습이 엎질러버린 물처럼 지워졌고 내게 달려와 울며 날 바라보던 너는 더 이상 여기 없잖아 내가 원래 그렇지 못하는 거 하나 없는 나 어차피 사라진 기억 뭐가 됐든 묻지 않아 그런데 왜 자꾸만 널 찾는지 나도 몰래 흘린 아픈 눈물만 나도 날 모르겠어 이젠 세상이 날 버린 건지 뭔지 초라한 내 모습에 눈을 감아 Cause I'm a lucky boy 왜 나만 이런 건지 지독하게 날 조여온 불행 속에서 하늘 높이 뜬 저 구름마저도 흐려지네 이런 lucky boy 끝이 없는 밤 그 밤을 따라달려 어디쯤인지조차 알 수 없는 나 하늘 끝에서 네가 기다릴 거라 믿은 채 달려와도 넌 없어 점점 더 흐트러져가 빛은 보이지 않고 너 없는 내가 이렇게 무력했는지 돌아와줘 이제서야 꺼낸 한마디 미안해 너 없는 난 안 돼 내도 날 모르겠어 이젠 세상이 날 버린 건지 뭔지 초라한 내 모습에 눈을 감아 Cause I'm a lucky boy 왜 나만 이런 건지 지독하게 날 조여온 불행 속에서 하늘 높이 뜬 저 구름마저도 흐려지네 이런 lucky boy lucky boy 너도 알고 있겠지 후회는 없어 그저 마지막이더라도 단 한 번만 다시 널 볼 수 있다면 몇 번이고 되돌아가 Cause I'm a lucky boy 내 기억에 미끄러워 아파했던 내 상처를 지킬 수 있다면 주저없이 넌 몇 번이고 지겠어 내가 될게 너만의 lucky boy 나레나레나 하나레님 유한 두꺼비님 예나 반갑습니다. 루프백 켜놔가지고 내 목소리 들리는 거 듣고 진짜 심각했네. 은시은님 반갑습니다. 축하드려요. 뭘? 뭐야? 잠깐만요. 게으른님께님 레나 반갑습니다. 뭐야? 어제 휴방이었는데 어제 팔로워가 되게 많이 늘었네요. 하랑님 레나 반갑습니다. 208이다. 다 요원님들이 너무 많이 사랑해주시고 찾아주시고 하셔서 이도 또 208을 달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근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지?
어제 한 10시? 10시쯤에 갑자기 두다다다 팔로우를 해주셨네요. 어제 10시에 무슨 일이 있었더라? 10시라. 아, 아, 아? 친구 방송에서 얘기해서 그랬나봐요. 어쨌든, 팔로우 해주셔서,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귀하니까 늘어나지? 자, 일단, 오늘은 월요일이니까요. 잔잔하게 대화하는 시간 가져볼 예정이고요. 나가 같이 시간표 보는 시간 가져볼 예정입니다. 또 다른 방송에서 놀았어요? 다른 방송에서 논 게 아니라 그냥 채팅 하나 쳤어요. 그냥 뭐지? 와 맛있겠다 하나 쳤어요. 뭔가 뭐 먹는 거 얘기하길래 얘기 듣다가 기억도 안 나거든요. 근데 들을 때 진짜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와 맛있겠다 이러고 하나 쳤는데 딱 그 시간대였던 것 같은데 그거 말곤 집히는 게 없네요. 아니면 잠깐만 10시? 그거거나 아니면은 다른 분 노래하는 거 듣고 짝짝짝짝 친 거밖에 없는데 그거 두 개 말고는 치지직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트위터도 딱히 하지 않았고 아마 둘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레나 에드슨 레나 반갑습니다. 어떻게 다들 저녁은 드셨나요? 민호는 아까 점심으로 구운 감자랑 구운 고구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꾼고구마랑 구운 감자를 먹었다는 게 아니라 그 과자 먹었습니다. 그 석쇠로 구운 감자 그 과자 있잖아요. 스틱 과자. 근데 구운 고구마가 신제품으로 나왔더라고요. 민호 취향은 좀 아니긴 했는데 그냥 궁금해서 하나하나 먹어봤습니다. 떡튀순 맛있었겠다. 방금 막 먹어서 어떤 거 드셨나요? 맛있는 거 드셨나? 물음표? 왜 물음표시지? 뭐가 문제인 거지? 진짜 구운 감자랑 고구마 먹은 줄 알았는데 과자였다고? 과자였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모르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건가? 파일이? 요거. 혜태 구운 과자. 요거 먹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구마랑 감자 중에 뭐 좋아하냐 하면은 별다른 시즈닝이나 양념이 없다는 전제하에는 고구마를 더 좋아하고요. 양념이 있으면은 감자를 좀 더 좋아하긴 하는데 과자는 확실하게 감자가 더 좋습니다. 오사츠라든지 이번에 구운 고구마라든지 약간 고구마 맛 스낵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맛없어. 가민님 레나 어서오시고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민호는 과자를 먹었습니다. 햄버거도 맛있었겠다. 어디 햄버거 드셨나요? 근데 민호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뭔가 수제 버거는 그냥 패티가 들어간 샌드위치 같은 느낌이거나 아니면 오늘 내 혈관을 파괴할 것 같은 수제 버거가 있잖아요. 약간 내장 파괴 버거 이런 거. 내장 파괴 버거거나 아니면 그냥 약간 맛있는 수제 샌드위치 느낌이라 수제 버거보다 약간 그러니까 햄버거라는 음식이 준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간단하게 먹는 패스트푸드. 맘스터치의 치킨버거류, 그러니까 치킨버거, 새우버거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좋아는 하는데 햄버거 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니라서 민호한테는 저번에도 한번 말했지만 약간 롯데리아 혹은 맥도날드 스타일의 약간
쓰레기 버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상추 완전 막 조각조각 내가지고 양념에 절여져 있고 패티도 완전 기성품에 약간 데리야끼 불고기 이런 소스 치덕치덕 발라져가지고 나오는 그런 몸에 안 좋은 버거. 이런 약간 그런 버거가 좋다는 아니고요. 좋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좋아하긴 하는데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런 쓰레기 버거가 진짜 햄버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약간 수제 버거가 먹고 싶은 날이 있고 맘스터치가 먹고 싶은 날이 있고 그리고 뭐 쉑쉑이나 프랭크 약간 이런 버터향 가득한 버거가 먹고 싶은 날도 있지만 뭔가 평소에 이제 민호가 오늘 햄버거 땡기는데 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좀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싶다 라는 뜻입니다. 민호는 약간 명확하게 구분하는 편이에요. 나 오늘 약간 패스트푸드 먹고 싶다. 그럼 햄버거 먹고 싶다. 그리고 나 오늘 좀 비싼 버거 먹고 싶다. 쉑쉑이나 아니면 돈 없으면 프랭크로 먹고요. 맘터는 그냥 맘터 먹고 싶다 해요. 그리고 버거킹은 와퍼 먹고 싶다 합니다. 와퍼는 통새우 와퍼 좋아해요. 맥도날드. 근데 민호가 집 주변에 맥날이 진짜 없거든요. 민호가 약간 도시 변두리 마을이라 해야 하나? 진짜 아파트 밀집 구역이긴 한데 약간 대도심에서는 살짝 떨어진 곳에 있으니까 멀진 않아요. 한 차 타고 10분이면 가는데 걸어가면 한 1시간 정도, 한 1.4km 정도 떨어져 있어가지고 맥도날드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생겼는데 그냥 어릴 때 학생 때는 맥날이 없었어가지고 롯데리아만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맥날을 잘 몰라요. 빅맥도 별로 안 먹어봤고 어릴 때는 막 햄버거집 가면은 뭐 먹을래 하면 불고기 버거, 나 불고기 버거 약간 이랬다 보니까 맥날은 진짜 치즈버거랑 불고기 버거밖에 안 먹어봤어요. 맥날 치즈버거에 케찹 머스타드 빼고 피클 빼고 달라고 하면 진짜 맛있습니다. 양이 얼마 안 되긴 하는데요. 애초에 좀 저렴해요. 메뉴판에도 안 적혀있거든요, 치즈버거. 그래서 맥도날드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어차피 메뉴판이랑 키오스크에 없어가지고 그냥 카운터 이렇게 두벅두벅 걸어가가지고 치즈버거 하나 주시는데 케찹 머스타드 빼고 피클 빼고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냥 진짜 햄버거 번 안에 패티랑 치즈 달랑 2장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치즈의 부드러운 맛과 향이랑 그리고 패티의 짭조름하면서도 약간 몸에 안 좋은 것 같은 맛이 한 번에 느껴져서 진짜 좋아해요. 가끔 그렇게 2개 먹고 롯데리아는 그 모짜렐라 인더버거 좋아하고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클래식 치즈버거 그것도 좋아하고 대리버거랑 불고기 버거도 좋아합니다. 그 외에는 그냥저냥. 이보자. 일단 민호의 햄버거 취향은 이렇고 감자튀김? 근데 민호는 두꺼운 감튀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버거킹은 무조건 어니언링으로 교체해서 먹고요. 햄버거래. 맘스터치는 교체를 하진 않는데 그 싸이버거 소스 있잖아요. 화이트 소스. 그거 조금 찍어 먹고 나머지는 남기거나 배가 좀 덜 찼다 싶으면 먹는데 그렇게 많이 먹진 않습니다. 롯데리아 건 좋아해요. 그냥 롯데리아 입맛인 듯? 그냥 동네에 롯데리아밖에 없었어가지고 롯데리아에 길들여졌나봐요. 맘터가 생긴 것도 좀 한참 뒤의 일이어서 고등학생 때나 먹었던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이제 롯데리아만 먹고 자라다가 맘스터치 좀 먹다가 버거킹도 비교적, 버거킹은 심지어
진짜 비교적 최근에 생겨가지고 동네에는 그러니까 뭐 걸어갈 만한 곳에도 있긴 했는데 그냥 걸어서 10분 15분 거리에는 진짜 최근에 생겨서 음, 버거킹도 잘 안 먹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버거킹은 옛날부터 배달을 좀 해줬어서 배달로 몇 번 먹었는데 평소엔 롯데리아 먹는데 오늘은 맥날 그럴 수 있죠. 근데 롯데리아도 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예, 학교 가는 길에 롯데리아가 있었거든요. 걸어갔는데 학교를 걸어가는 길에 일단 롯데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학교 시간에 맞춰서 롯데리아에서 행사를 엄청 많이 했어요. 아, 이거요? 이거 다들 좋아해 주시던데. 일단 민호 학교할 때 항상 시간 맞춰서 소프트콘 무조건 500원 그리고 양념 감자 1000원 이렇게 팔았어요. 그 이제 중고등학생들 학교 시간이 3시에서 6시잖아요. 그래서 4시에서 6시까지 2시간 동안 모든 양념 감자 1000원 대리버거가 2000원인가 3000원인가 그랬었고 소프트콘 무조건 500원. 옛날 사람인가봐? 아니요. 진짜 할인을 옛날 가격으로 해줬어요. 그래서 나도 그 양념감자 1000원을 처음 먹어봤어. 근데 아마 그냥 애들 돈 쓰라고 일부러 약간 양을 낮추고 가격을 싸게 파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아무튼 민호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막 학교 끝나고 10,000원이면은 막 대리버거 막 2개에 그냥 막 양념감자 잔뜩 해가지고 애들하고 앉아서 먹고 가고 그랬거든요. 애들하고 민호가 전에 막 민호는 학원 다니느라 애들하고 막 놀 시간이 별로 없었다 이랬는데 고3 때 수시 다 넣고 민호는 정시를 안 했거든요. 비록 국어는 1등급을 맞아버렸지만 정시를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제자도 없었고 공부할 일이 없어서 그냥 학교 끝나고 이제 그제서야 애들하고 좀 시간을 보냈는데 네, 고3 때 학교 끝나고 막 와르르 쏟아서 먹고 그랬습니다. 요즘 중학생들은 9시에 끝나지 않나? 학원까지 하면 그런데 이게 하교 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원 가기 전에 배 채우기 딱 좋은 거죠. 정확히 학원가랑 학교 사이에 롯데리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학생들이 엄청 많이 갔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 맞아요. 그리고 가끔 그 치킨 너겟 이런 것도 1,000원 행사하고 그랬어요. 그 시간만 맞춰서. 다른 때는 그렇게 안 팔고 딱 그 시간에. 뭐 어떻게 보면은 사장님이 되게 잘 하신 것 같네요. 약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학생들한테 베풀어 주신 건가를 생각해 봤는데 근데 거기서 알바했던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아이디어를 잘 내신 것 같습니다. 장사를 잘 하셨다. 그러면 20분이 되었으니 이번 주 시간표 한번 살펴봅시다. 짠! 일단 이번 주 시간표고요. 월요일은 도란도란 대화 시간. 저희 평소에 매주 월요일에 하는 거죠. 같이 대화 나누고 자챗하면서 이번 주 뭐 할 건지 시간표 함께 보는 시간 가질 예정입니다. 내일은 이제 스타듀밸리 오랜만에 몇 주 만에 돌아온 스타듀밸리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또 이제 봄이 거의 다 갔죠. 지난번에 봄꽃 축제라고 해야 되나? 봄꽃 무덤회 한번 했으니까 이제 여름 준비하면서 여름 한번 나보도록 합시다. 수요일은 휴방입니다. 이번 주는 휴방 날짜가 어지럽지 않고
딱 정해진 날짜만 휴방하네요. 목요일은 조세의 탐구생활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호가 좋아하는 디저트 그리고 요원 탐구생활도 겸사겸사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디저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계약이요. 맞아요. 금요일은 민호의 덕질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1월 초에 진행했었죠? 스코어시즘 노래 월드컵에 이어서 포더머 노래 이상형 월드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 주말 게릴라입니다. 아마 또 4, 5시쯤 시작해서 이번 주는 게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코드에서 할지 신인직에서 할지는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게임을 하느냐에 따라서 토요일날 할 수도 토요일은 디스코드에서 할 수도 신인직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즈님 레나 어서오세요. 이번에 이상형 월드컵 그 민호 다시 보기 댓글로 스코시즘 이상형 월드컵 했던 다시 보기 댓글로 뭐 사이코드 분대 해주세요 뭐 이런 댓글도 받았습니다만은 또 그냥 민호가 요즘 포더모 분들의 노래를 많이 듣고 있어서 포더모 이상형 월드컵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다른 선배님들의 노래는 또 다음번 월드컵으로 돌아올 테니까 네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질 민호? 네, 민호가 절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호가 음악 계열에서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 2가지를 꼽으라 하면은 첫 번째가 랩이고요. 2번째가 못 긁는 건데 아니 나 그 포더모의 슈모님의 그 상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이번 주는 포더모 하겠습니다. 덕매하면 좋겠다. 아이 언급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번에 민호가 먼저 언급을 하긴 했지만 원래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두서없는 언급은 아니었으니 넘어가도록 하지만 다음부터는 주의해주세요. 아니 이미 다 언급했잖냐. 아니 슈모님이라고 내가 굳이 한 글자 모자이크 했는데 사실 해도 상관없지만 미안요. 사실 민호 방송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라기보단 혹시나 괜히 언급해서 문제가 되려나 싶어서 그런 거라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방송 흐름상 너무 뜬금없는 언급이면 좀 그렇긴 한데 그것도 아니었어서 대성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 글자 모자이크 한 개 어딥니까? 한 개. 어머? 냅다 로딩으로 가버렸네? 자, 나 뭔 얘기하고 싶었는데 뭐였지? 아 맞다. 어제 민호가 두바이 초코빙수 먹었다고 올렸잖아요. 팬심에. 그리고 사진은 오늘 디스코드 서버의 다이너 채널에도 올려드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되게 기묘한 빙수였다. 맛은 있었는데요. 아닌가? 그거 민호 혼빙 했거든요? 이거 민호 혼빙한 건데 어떻게 된 거냐? 일단 어제 외식을 했는데요. 삼계탕 먹었는데 말이죠. 이제 1인 1개탕을 주문했는데 민호가 너무 배부른 거예요. 일단 맛이 없었어. 그게
삼계탕 전문점이라 막 삼계탕 종류가 되게 많았거든요. 흑임자 삼계탕, 전복 삼계탕, 뭐 강황 삼계탕 뭐 이런 식으로 삼계탕 종류가 엄청 많았는데 이제 일반 삼계탕이 아니라 전복 삼계탕이면은 그냥 일반 삼계탕에 전복이 올라간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시켰는데요. 아 진짜 맛없는 거야. 일단 그냥 내가 아는 삼계탕이 아니었어. 그냥 진짜 맛없었어요. 그냥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뭔가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전복탕에 닭을 빠뜨린 느낌이었어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맛이 없었냐라고 물어보면은 못 먹을 맛은 아니긴 했거든요. 그리고 맛 있냐 없냐로 따지면 뭐 굳이 따지면 맛있는 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민호가 왜 안 먹었냐면 민호는 약간 민호가 생각한 데서 다른 맛이 나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음식이면 상관이 없어요. 약간 두리안 먹어봐 했는데 처음 먹어보니까 두리안은 이런 맛이구나 하는데 나는 삼계탕을 시켰는데 삼계탕이 아닌 맛이 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닭다리만 먹고 닭 날개 먹고 그리고 민호는 약간 그 닭 피부 부분이라 하나요? 닭 껍질? 오돌도돌한 부분? 그 부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리랑 날개랑 그 껍질 조금 벗겨 먹고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가족들은 돌아갈 때 민호가 설빙으로 혼자 슉 빠져가지고 그걸 먹은 건데 역시 민호는 1인 1빙은 가능하다. 그래서 빙수를 먹었고요. 두바이 초코 빙수는 기묘한 빙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맛있어. 얘도 맛있는데 뭔가 민호는 약간 초코는 시럽? 초코 시럽이고 그리고 피스타치오 스프레드가 좀 낭낭하게 들어가 있길 바랬는데요. 약간 그 카다이프랑 1대1 비율이어서 약간 뭔가 빙수가 건조했어요. 뭔 말할? 그러니까 초코가 시럽이 아니라 진짜 다크 초코여서 딱딱했고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그 두바이도 카다이프랑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비율이 1대1이라서 뭔가 촉촉하고 부드러운 맛이 아니라 딱딱한 맛. 그러니까 맛이 없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민호는 뭔가 이렇게 막 딸기 시럽, 연유, 초코 시럽 약간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약간 망고 빙수면 망고 시럽을 같이 주잖아요. 그리고 사실 망고 시럽 안 주는 곳은 망고 자체가 맛있고 망고 자체가 좀 과일이라 기본적으로 촉촉하잖아요. 그래서 빙수가 먹을만 했는데 어제는 약간 맛있어. 달달하고 피스타치오 향도 나고 막 바작바작 거리고 맛은 있는데 입안이 너무 건조한 거예요. 먹으면서 진짜 건조하다 이러면서 먹었어요. 그리고 그 약간 설빙 자체가 뭔가 흰색 얼음 그리고 중간 레이어 쌓고 또 얼음 그 위에 토핑 가득 요런 식으로 해서 주잖아요. 근데 뭐랄까 그 가운데 그러니까 중간층에 들어가는 레이어가 굉장히 얇아서 중간부터는 그러니까 연유를 처음부터 뿌려 먹었으면 좀 덜 그랬을 것 같은데 이게 설빙 그릇이 옛날에는 검정색이었는데 요즘은 투명 그릇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민호가 세로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고개를 이렇게 휘까닥 해가지고 봤는데 그 가운데 레이어가 너무 얇은 거예요. 피스타치오 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위에 다 먹고 밑에다 연유를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 그랬으면 그냥 밑에는 흰색 얼음만 먹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먹어보는 거 추천. 근데 피스타치오를 싫어하시거나 뭐 두바이가 취향이 아니시거나 아니면은 좀 나는 촉촉한 빙수를 좋아한다면은 비추입니다. 그리고 약간 알바생분이 너무 불친절하셨다. 민호는 키오스크로 주문을 했는데 키오스크다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알바생분이
그냥 자리에 앉아 계세요. 카운터에. 그냥 눈길 한 번 안 주시고. 근데 뭐 주문 안 받으시니까, 주문을 지금 안 먹고 계시니까 앉아 계셔도 상관없겠거니 했는데, 근데 이제 음식이 나올 거잖아요. 음식이 나왔는데 사람이 일단 알바생분이 몇 번 음식 나왔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기계분 TTS분 하여튼 그분이 71번 고객님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러 갔죠. 가지러 갔는데 또 눈길 한 번 안 주고 핸드폰만 하시면서, 제가 근데 빙수가 한 3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셋 다 두바이 초코 빙수긴 했는데, 그래서 어떤 게 70번 거예요? 하더니 잠시만요 이러더니 갑자기 그제서야 주문서를 다 봐주셔가지고, 에 이거 알바생 왜 계신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주문도 기계가 받아, 알람도 기계가 해, 세팅도 대충 해놓기만 하고 안 주실 거면 이분은 왜 계신 거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뭐 알바하시면은 피곤하니까 뭐 주문 기계가 받고 키오스크로 하는 시스템이면은 안 당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뭔가 음식은 좀 주실만 하지 않나. 심지어 그 설빙 같은 경우는 카운터랑 주방이랑 분리돼 있잖아요. 주방 안에서는 뭐 다른 직원분이 빙수 이렇게 만들 거고, 카운터분은 카운터만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민호 너무 착해? 뭐 피차 힘드신 거는 다 아니까. 그리고 민호가 막 먹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민호는 혼자 먹다 보니까 옆에 가족 단위 분들이 또 계셨거든요. 그 71번 분들이 옆에 가족 4분이었는데 4인 1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좀 민망했어. 나 1인 1빙 하는데 4인 1빙 하셔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4인 1빙이랑 훨씬 빨리 드시고 갔는데, 알바생분이 그분들 나가시니까 그 근처에 있는 테이블을 다 닦으시는 거예요. 의자 정리도 다 하고. 그래서 이분 설마 정리도 몰아서 하시나? 어쩐지 의자가 좀 자유분방하게 있더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갔던 설명이 진짜 넓었는데 손님이 그렇게 많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테이블이 기역자였어요. 그러니까 테이블 모양이 기역자가 아니라 테이블 배치가, 카운터가 4분면으로 치면은 카운터가 3, 4분면이고 나머지 1, 2, 4가 그 기역자로 테이블이 있는 취식 공간이었는데, 그 입구 쪽에 있는 테이블은 어머님들이 계셨고, 가장 구석탱이에는 거기 테이블 많거든요. 한 5개인가가 있는데 커플 한 명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앉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민호가 눈이 좀 안 좋은 편이라 안경을 안 끼고 있었는데, 이제 앉으려고 가까이 가니까 한 명의 패딩 안에 2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긴 앉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그 가족분들하고 창가 쪽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커플분들이었는데 흰색 롱패딩 안에 2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자친구분이 여자친구분을 안고 한 개의 패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구역에 왜 사람이 없는지 가까이 가서 깨달아 버렸어요. 아휴, 어제 가면 안 됐었나 봐.
힘들었습니다. 어제 민호는 그랬고요. 네. 우리 요원님들은 새학기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원래라면 오늘이 개학이었죠. 개강하셨어야 되는데 이제 3일절 대체 공휴일로 오늘까지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들 새학기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완전 망했지. 우리 요원님들 낮밤은 잘 돌려놓으셨나요? 민호도 어제부터 낮밤을 조금 돌려놓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평소보단 일찍 잤어요. 한 4시 20분? 아니, 못 돌려놨어? 빨리 돌려놔야죠. 밤배정이 망했어요. 밤배정. 근데 민호는 한 번도 반배정이 망했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델님 레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배정을 담임 선생님이 안 좋았던 적은 있는데 반배정이 망했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민호는 약간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매년 노는 애들이 바뀌는 타입? 민호는 반이 바뀌면은 전에 있던 애들하고 잘 안 놀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친구들이랑 안 친했다. 개인적으로 딱히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긴 했는데 약간 반 친구들하고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타입? 그래서 민호는 약간 우리 반 애들 중에 약간 일진에 가까운 친구들, 일진은 아니고 약간 일진 무리에 있는 애들 하고도 나름 친했고, 그리고 완전 오타쿠 친구들하고도 친했고, 뭐 여자애들 남자애들 할 거 없이 친했는데 굳이 안 친한 무리가 있다 하면은 그 점심시간에 축구하는 애들? 그 친구들하고는 좀 안 친했고, 이제 뭐 무리가 막 많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게임하는 애들하고는 나름 친하게 지냈고, 오타쿠 무리하고도 나름 친하게 지냈고, 일진 무리도 대화가 되니까 나름 친하게 지냈는데 운동을 워낙 안 좋아하다 보니까 민호는 그래서 그 점심시간마다 나가서 축구하는 친구들하고는 안 친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반이니까 얘기는 하는데 놀진 않았어요. 여자애들하고도 나름 친하게 지냈고, 민호야 나 오늘 생일이야. 델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개강 전 생일이라 개강 개학 전 생일이라 조금 외로우셨으려나.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민호는 2월 1일 생일이라 한 번도 친구들하고 보낸 적이 없진 않은데요. 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친구들을 만나긴 했는데, 근데 이제 막 초등학교 때는 생일 파티도 하고 하는데, 민호 특히 유치원에서 그런 거 많이 해주잖아요. 유치원에서 생일자 친구들 모아서 막 뭐 하고 그랬는데, 민호 생일은 유치원 방학하고도 보통 겹쳐 있어서 초등학교 저학년이랑 유치원 때 생일 파티라는 걸 많이 못 해봤습니다. 다행히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부모님이 무리해 주셔가지고 열어서, 그러니까 무리를 했다는 게 금전적으로 무리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친구 부모님들한테 다 연락 돌려가지고 어찌저찌 한번 했었고, 중학교 때는 그냥
민호가 밥 사준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난 분명히 3명한테 사준다 했는데 눈 뜨니까 13명인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다 배불리 먹일 곳은 그곳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6,000원에 돈가스 파는 곳에 갔거든요. 근데 그 집이 완전 해자 돈가스 집이었던 게 일단 음료 디스펜서 무료, 그리고 6,000원에 돈가스 무한 리필. 근데 그러면은 기성품 돈가스냐? 아니요, 완전 두툼한 일식 돈가스 3장이 기본으로 나오고 그 뒤로도 2장씩 리필해 주십니다. 그리고 짝수마다 제육볶음 한 접시씩. 그러니까 혼자 가면은 돈가스만인데 둘이서 돈가스를 시키면은 제육볶음 한 접시가 서비스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13명을 다 배불리 먹일 수 있는 퀄리티 좋은 음식의 식당은 여기밖에 없다 하면서 거기를 데려간 적이 한 번 있어서 의도치 않은 생일 파티가 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거기가 약간 오피스 타운이라 해야 되나? 오피스 건물 지하에 푸드코트 있잖아요. 푸드코트 한 구석에 있는 맛집이었는데 민호도 몰랐던 곳인데 아버지가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한번 먹어본 뒤로 너무 맛있다 해가지고 몇 번 갔었는데 이제 친구들을 다 배불리 먹을 곳은 거기밖에 없다 해서. 근데 진짜 완전 해자였네 생각해보니까. 한 7, 8만원 돈으로 13명을 무한리필 데려간 거니까. 그리고 민호가 최근에 애슐리 한번 갔는데 트러플 머쉬룸 크림 뇨끼가 있더라고요. 진짜 맛있더라. 물론 엄청 맛있는 고퀄리티 뇨끼를 생각하시면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그냥 무난하게 쫄깃한 뇨끼에 트러플 향을 느끼고 싶다? 추천. 그리고 애슐리 클램 차우더 워낙 유명하니까 클램 차우더도 맛있었고, 민호가 그 명절 때 명절 음식 못 먹었는데 잡채가 너무 먹고 싶어요 라고 했었잖아요. 이번에 애슐리 간 김에 잡채도 많이 먹었습니다. 잡채도 왕방 많이 먹었고, 또 뭐 먹었더라? 쌀국수 하나 먹었는데요. 쌀국수가 달았어. 그래서 좀 이게 무슨 맛이지 하면서 먹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애슐리 같은 곳에서는 이제 면들을 면 삶는 기계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1분 정도 후딱 삶았다 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육수를 위에 부어주는 식이라 면이 조금 밍밍한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3명이서 갔는데 셋 다 다른 면을 먹었거든요. 한 명은 뭐였지? 근데 그쪽도 사실 좀 밍밍하다고 말했었던 것 같고, 다른 친구는 냉모밀 먹었었는데 약간 겨자를 풀었는데 와사비 맛밖에 안 난다 이 말했고, 저는 쌀국수가 왜 달지? 이 얘기를 했어요. 해선장 소스를 한 스푼 넣긴 했는데 그걸 고려해도 너무 달았어요. 신기한 맛이었다. 그리고 제일 맛있게 먹은 거, 요즘 딸기 축제 기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딸기 디저트가 엄청 많았는데 딸기가 올라간 브라우니 같은 케이크가 있었는데 그것도 맛있었고, 그리고 바스크 치즈케이크. 민호는 치즈케이크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치즈케이크는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치즈케이크도 맛있게 먹었고, 민호가 막판에 와플을 만들었는데 민호가 와플 좀 잘 굽거든요. 그래서 와플도 맛있었는데 배불러서 다 먹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맛있는 게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맛있게 먹은 게 하나 더 있었는데 디저트 중에 딸기 요거트 생크림롤? 하여튼 그게 있었는데요. 그 약간 편의점에서 파는 도지마 롤 있잖아요. 그 모찌를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근데 안에 있는 크림이 아무래도 냉동시켰다 보니까 얼어 있었나 봐요. 근데 약간 사각사각거려서 약간 아이스크림 샤벳 같은 느낌의 크림이 돼버려가지고 민호 입맛에 정말 잘 맞았답니다. 아마 딸기 축제는 기간이 정해져 있을 거고 아마 요 시즌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제 가기 전에 다들 애슐리 방문할 일 있으면은 한 번씩 방문하셔서 딸기 디저트 드셔보세요. 근데 어쩌다 애슐리까지 왔지? 분명 새 학기 얘기하고 있었는데 새 학기에서 어쩌다 애슐리까지 왔지? 아, 맞다. 델님 생일 축하해 하다가 생일 파티 얘기로 갔다가 무한리필 얘기로 갔다가 애슐리로 왔구나. 일단 오늘 배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 학기 새 출발이라고 해서 약간 이거는 고등학교보다는 대학교 건물에 가까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약간 3월스러운 배경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음. 다들 새 학기 됐을 때 꿀팁 같은 거 있으신가요? 약간 민호의 새 학기 꿀팁. 근데 민호는 늘 그 반 애들하고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편이었어가지고 뭔가 항상 문제가 없었어요. 교우 관계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마이쮸 전달? 민호가 마이쮸를 안 좋아해서 마이쮸 전달은 안 해봤는데 과자는 좀 많이 털려봤죠. 과자를 엄청 많이 갖고 다녔으니까. 새학기 꿀팁이라 뭔가 있을까? 근데 막 민호가 먼저 이거 먹을래? 이러고 주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그냥 지내다 보니 다 친해져 있었던 타입? 근데 아시다시피 막 민호가 옛날이라고 텐션이 막 좋았던 편도 아니고 민호는 이었던 적이 없거든요. 유치원생일 땐 모르겠어. 근데 유치원일 때도 그렇게 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랑 아예 경계선쯤일 수는 있는데 인싸 민호? 인싸는 또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고3 때 친하게 부반장 친구랑 되게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 친구랑 다른 친구랑 셋이서 맨날 밥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부반장 친구가 어느 날부터 민호한테 말을 잘 안 거는 거예요. 그러더니 밥도 둘이서 슉 먹으러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옆반 친구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민호한테 자꾸 놀러를 왔거든요. 안 친했어. 민호 기준으로 친한 친구가 아니었는데 자꾸 와서 놀길래 근데 그 친구를 별로 안 좋아한다. 근데 너가 걔랑 친한 것 같아서 그랬다라고 하길래 민호는 어이가 없었죠. 일단 안 친함. 1번 안 친함. 2번 내가 부른 거 아님. 3번 그렇다고 같이 밥을 먹던 것도 가끔 끼긴 했는데 그렇다고 같이 밥을 먹던 것도 아니었음. 그래서 얘가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나 생각을 좀 했는데 아마 그게 민호 학교 다니는 12년 중에 유일하게 교우 관계가 학교 중에서는 유일하게 교우 관계가 틀어진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밥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 1학기 말쯤에 약간 그랬었는데 남은 기간은 미술부 여자애들하고 같이 밥 먹었는데 미술부 여자애들하고도 친했어가지고 공감대가 좀 맞았어요. 민호는 당시에는 화장품도 좀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미술부 여자애들이라 약간 트위터 감성이 잘 맞아가지고 미술부 여자애들하고 밥 먹었습니다. 2학기부터는 이제 약간 일진무리에서 일진이라 하긴 뭐하고 한 2.5진 되는 친구들 그 친구들하고 좀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2.5진하고 놀았다 해서 막 날라리 짓을 했냐 그건 아니고 어쩌다 그렇게 됐냐면 그 이제 민호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는 할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면접도 하나밖에 없었어가지고 이제 면접한다고 교실 대여를 해가지고 애들하고 폰 게임을 좀 그래서 면접 준비한다고 그냥 폰 게임 했습니다. 제호인격도 하고 이것저것 했었습니다. 좀비고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2.5진 친구들 말고는 진짜 공부를 아직은 해야 되는 친구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2.5진 애들하고 폰 게임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이제 학교 끝나면 햄버거 다른 친구들하고 또 먹고 학원도 하나 빼고 다 끊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만 갔어요. 그것도 하루는 주말이어서 평일엔 하루만 가고 그냥 놀았습니다. 고3 때. 고3 때 거의 초1 수준으로 놀았습니다. 그럼 이제 개강 하시는 요원님들도 계시겠죠? 개강 꿀팁. 개강 꿀팁은 이미 늦었겠지만 시간표 잘 짜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대학교 가게 되면은 이제 시간표 짜주는 곳이나 분반이 돼 있는 곳은 그나마 나은데 그게 아니면은 친구 사귀는 게 진짜 본인 하기에 달려있어서 민호는 동아리 하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귄 편이어서 대학 친구들은 거의 다 동아리 멤버였거든요. 근데 나 걔네랑 밥 먹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무슨 동아리? 놀랍게도 민호는 힙합 동아리였습니다. 대박이죠. 근데 힙합을 좋아하거나 랩을 하고 싶어서 들어갔다기보단 또 그냥 거기 사람들이 웃겼어. 그냥 구경하러 갔어요. 사람들이 되게 좋았어. 그리고 약간 힙찔이들은 아니었어요. 힙찔이들은 아니었고 되게 형 누나한 분들이었고 당시 기준으로 그러니까 민호가 신입생이었던 시점 기준으로 실력이 좋았냐라고 물어보면은 한 5%는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완전 취미? 그냥 쇼미를 좋아하던 분들의 느낌이었고요. 다들 그냥 좀 재밌는 인간들에 가까워서 애초에 지원할 때도 뭐 공연 맴이 따로 있고 공연 안 하는 멤버들이 따로 있는데 공연할 거니? 이러고 물어보길래 아니요. 저는 힙합을 잘 몰라요. 왜 지원했니? MT에서 너무 웃겨서요. 그래, 그 마인드면 됐지. 환영한다. 이러면서 알밥 사주시길래 맛있게 먹고 입단했습니다. 입부했습니다. 진짜 이게 힙합이지 이러면서 힙합 동아리도 여러 개였는데 다른 쪽은 좀 실력은 모르겠고 약간 좀 공연 위주였던 것 같고 우리는 공연도 하긴 하는데 그냥 좀 자율적인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랑 전공 관련된 동아리가 하나 있어서 그거 두 개를 1, 2학년 때 했고 3, 4학년 때는 힙합 동아리만 했습니다. 약간 이제 정이죠. 1, 2학년 때는 내 커리어를 위해 한 거고 그래서 뭐 나름 재밌게 학교 생활했는데 얘네랑 밥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이유가 민호가 3, 4학년 때부터는 생활 패턴이 지금이랑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일찍 자면 2시, 늦게 자면 3, 4시, 5시 이래가지고 근데 그게 오전 수업이 없어서 그렇게 잔 게 아니라 수업은 1, 2교시에 있는데 그렇게 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 9시에 등교해가지고 막 수업 듣고 수업은 또 안 졸아. 그래서 수업 막 듣고 할 거 다 하고
6시에 이제 동아리를 가잖아요. 동아리 활동이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8시쯤에 뭐 민호 선배, 민호 형 밥 먹으러 갈래? 이러면은 나 집 가서 잘래. 너네끼리 가. 약간 이랬어가지고 약간 완전 좀비가 돼가지고 나 못 가. 나 집 가서 잘래. 이래가지고 그래서 애들하고 밥 먹은 기억이 많이 없네. 가끔 이제 애들이 진짜 착했던 게 매번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뭐 저 형은 집 가겠지 이렇게 할 법도 한데 항상 뭔가 한 두세 명이서 따로 먹는 거 말고 여러 명이서 간다 이러면 항상 민호한테도 물어봐줬거든요. 같이 먹을래? 이러고 그러면은 이제 가끔 가다가 좀 덜 피곤한 날이나 민호가 대신에 가끔 밥을 사주긴 했어요.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밥 내주러 갈 때, 이럴 때 가끔 앉아서 먹으면은 애들이 웬일이야 이러면서 자기들 같이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할 정도로 약간 전포 느낌이었어요. 분명 존재는 하는데 희귀한 편. 전설의 포켓몬 마냥 분명 존재해. 분명 이 자리에 확실히 존재하는데 되게 희귀한 편. 개강 꿀팁은 밥 시간 잘 챙기는 거? 아무래도 시간표를 본인이 짜다 보니까 아침 10시부터 3시까지 연강인 애들도 있거든요. 그럼 점심시간이 없잖아요. 민호가 1학년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호가 성적을 드랍한 과목들을 제외하면 모든 교수님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모두 민호를 좋게 봐주시는 편이었어가지고 그래서 민호가 전공 강의가 12시부터 3시였는데 아침 10시에서 12시까지 또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양을 듣고 전공 수업을 가고 앉아서 어떻게 했냐면 지갑이랑 그 교수님이 또 핸드폰을 못 쓰게 했는데 컴퓨터는 된다거든요. 노트북. 그래서 노트북으로 뭐 필기 좀 하다가 이제 가방에서 지갑이랑 물티슈를 꺼내서 호다닥 뛰어나갑니다. 그러면은 교수님이 화장실 가나보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은 호다닥 내려가가지고 이제 라면 하나랑 삼각김밥 먹고 한 15분 만에 올라가면은 나 슥 조용히 자리에 앉습니다. 불량 학생이잖냐. 놀랍게도 A배. 참고로 민호가 그 과목 중간고사를 만점을 맞았나? 한 개 틀렸나? 그랬는데 조금 미스테리가 민호는 공란을 2개를 놔뒀거든요. 그러니까 2문제를 날린 거잖아요. 근데 A뿔이 나오고 마보고 만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럴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곧이어서 만점 맞은 이유를 알았습니다. 만점을 어떻게 맞았냐? 그래서 교수님들이 1학년들한테는 그런 문제가 많았거든요. 약간 점수 주는 문제? 근데 이제 마지막 문제가 뭐였냐면 땡땡땡 교수님의 땡땡땡 교과목을 들을 때 장점을 서술하시오. 이런 게 있었는데 민호가 그거를 B4 용지 한 페이지를 채워서 냈어요. 약간 앞쪽에는 앞에 문제 답안을 그냥 적어놓고 그 뒷면으로 넘겨서 다 그걸 적어서 냈어요. 그러니까 왠지 이걸 그러니까 그런 교수님이란 걸 알았어요. 약간 아부하는 거 좋아하는 교수님? 그래가지고 뒷면에다가 땡땡땡 교수님의 땡땡땡 과목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일단 우리는 땡땡땡 학부의 학부생으로서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 알아야 될 그 필요성이 있는데 이 과목은 우리의 학교 정신과 요 과목을 잘 엮어가지고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고 이
약간 1학년 공통 과목이어서 학부 공통 과목이어서 그 뭐라 해야 되지? 다른 교수님들도 하는 강의였는데 근데 그 중에 이 교수님만의 이러이러한 부분이 너무 우리가 학습하기 알맞고 막 이러면서 막 한 페이지를 써서 냈더니 거기서 추가 점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말고사는 이제 논술형 5문제였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네가 답을 모르는 게 있으면은 너네가 공부했다는 증거를 보여봐라. 그러면서 한 문제를 모르겠으면은 한 문제 정도는 스스로 문제를 내고 스스로 답해도 된다. 대신 맞는 걸 써야 된다라고 하셔서 민호가 한 문제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를 다른 걸로 써서 제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밑에다가 땡땡땡 교수님의 땡땡땡 강의를 마치며 하면서 또 한 반장인가 써서 냈더니 에이플이 나왔습니다. 사회생활 전형 만점인 거잖아. 근데 민호는 약간 교수님들 맞춤으로 그걸 좀 잘했어요. 약간 조별 이런 거를 좀 보시는, 그러니까 조별 팀워크를 보시는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약간 조별 과제를 안 하는 친구들은 어딜 가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제가 할게요 해서 혼자 4인분 해서 내고 점수 받고, 그리고 뭐 팀워크보다는 결과물을 중요시 하시는 교수님, 아니면은 그러니까 결과물 퀄리티가 조금 딸려도 이 친구가 뭔가를 했구나를 보시는 교수님은 되게 허접한 PPT를 하나 받은 적이 있거든요. 조별 과제로. 근데 그 PPT를 발표 당일에 완성을 해준 거예요. 제가 발표자였는데. 그래서 이거는 Q&A로 승부 봐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같은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 요거 질문해 줄 수 있어? 이러고 미리 말을 해가지고 이제 막 발표를 끝내고 자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질문해 줘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학교하고도 상의를 해봤는데 이러고 그 부분은 고등학교 재직 중이신 선생님께 의견을 구했는데 이러면서 다 답변을 해가지고 A를 받았습니다. A뿔이다. 이것도 A뿔이고 무슨 보고서를 조별로 40장인가 써서 내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분명 민호가 쓴 보고서였는데 교수님이 딱 읽어보더니 이거 어디서 끌고 온 거 아니냐, AI가 쓴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다 썼고 출처가 좀 불분명한 부분은 제가 죄송하지만 다시 해가지고 그 부분은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거는 기말을 살짝 망쳐서 A가 나왔던 것 같고. 근데 진짜 민호는 교수님 맞춤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출석을 설렁설렁 하시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3시간짜리면 마지막 시간에만 출석 보는 교수님? 그래서 10시부터 12시까지, 1시까지였는데 11시에 들어가고 근데 매번 그런 건 아니고 언제 한번 저번에 얘기했던 아침잭 했거든요. 그냥 눈 떴는데 아침잭 나 오늘 왜 이렇게 개운하지? 나 분명 4시간 자고 준비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개운하지? 했더니 수업이 20분 지나 있었고 그래서 오늘 혹시 시작할 때 출석 부르셨어? 아니? 나 그러면은 그냥 1교시 날리고 갈게 이러고 쉬는 시간에 쓱 들어가서 한 거. 민호의 대학교 학점은 단순히 평균을 내면 4점 몇 점이고요. 학점까지 해서 내면 3.98인가? 그렇게 나옵니다. 진짜 구라 같다. 근데 민호가 고등학교를 치면 3, 4등급 2등급 후반? 그러니까 수학 비중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3등급 정도인데요. 3등급 단위에서는 머리가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민호의 노력치를 생각했을 때 3등급 중에서는 괜찮은 편. 사실 수학이 다 깎아먹은 거지 수학까지 생각하면은 2등, 그러니까 수학도 좀 따라줬으면 2등급 선이었기 때문에 민호 머리 좋다. 민호 바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맨날 바보라고 놀려서 그렇지. 우리 여원님들 이제 3월인데 혹시 3월 모의고사 보시나요? 민호는 3월 모고는 고3 때밖에 안 봤어가지고 3월 모고는 좀 보는 학교도 있고 안 보는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진짜 거짓말 같다? 그치만 그게 사실인걸? 나중에 성적표 한번 들고 와보겠습니다. 나중에 대학교 성적표는 한번 들고 와볼게요. 생활기록부는 어디서 떼야 돼? 그 고등학교 거는 생활기록부를 봐야 되지 않나? 근데 생기부는 좀 귀찮을 것 같고 대학교 성적표는 나중에 한번 떼어보겠습니다. 모자이크를 또 잔뜩 해야겠구만. (3월) 모금을 나였으면 좋겠다. 일단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을 쳐야 되는 요원님들께 팁 하나를 드리자면 일단 수학은 민호한테 팁 받으면 큰일 나니까 패스하고요. 영어는 뭐 듣기가 없어진다는 소리도 있긴 하던데 사실 듣기는 점수를 주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듣기 무조건 다 맞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혈스 오지 않게 조심하세요. 아무래도 점심시간 다음이 영어다 보니. 한국사는 근데 민호는 한국사 만화책을 보고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한국사 만화책을 한 번쯤은 쭉 재밌는 걸로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역사라는 건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줄글 읽기가 너무 싫어. 그리고 줄글은 그냥 뭔가 암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은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화책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 암기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사탐은 그냥 잘 외우세요. 이건 뭐 사탐은 뭐 민호가 팁이랄 게 없습니다. 그냥 잘 들으세요. 그리고 그 뭐냐 약간 나는 이해가 돼야 암기가 되는 타입이다 하시면은 이지영 강사님인가? 그분 거 들으세요. 민호는 안 듣긴 했는데 유튜브에 이렇게 맛보기로 올라온 거 몇 번 들어보니까 설명 되게 이해 잘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도 괜찮을 것 같다. 괜히 일타 강사가 아니시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국어는 민호가 또 국어는 팁들이 게 많죠. 국어는 일단 아직 3월이잖아요. 3월부터 독서 부분은 꾸준하게 푸셔야 됩니다. 독서는 내가 글을 읽는 능력, 진짜 말 그대로 독서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연계 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해서 무슨 지문이 나오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내가 글을 잘 읽을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독서는 하루에 한두 지문이라도 꾸준하게 해서 독서 실력을 기르는 게 먼저고요. 내가 당장 나 지금 국어를 너무 못하겠는데 어떻게 한 달 만에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파트가 있냐라고 하시면은 문법이랑 고전 문학을 추천드립니다. 문법 파트는 일단 올해 발행된 책에서 더 바뀌지 않아요. 뭐 문법이랑 맞춤법이 뭐 1년에도 계속 변화하긴 하겠지만
맞춤법은 변화할 수 있지만 문법은 변화 안 하겠죠? 문법 같은 경우는 일단 불변하기 때문에 문법은 그냥 내가 단기간에 성적을 올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문법을 해주시면은 그래도 몇 점 가져가실 수 있고요. 고전 문학 같은 경우는 고전 문학은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문학, 현대시 이런 것들은 현대소설, 현대시는 right now 지금도 써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너무 방대합니다. 하지만 고전시가와 고전소설은 이미 써진 거밖에 없잖아요. 갑자기 1999년에 나온 소설이 너 지금부터 고전소설이야 하지 않잖아요. 고려가요 이런 것들이 고전문학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부할 양이 어차피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철님께서 쓰신 청상별곡 뭐 이런 것들이 좀 뭐 같긴 한데 그래도 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게 고전문학의 최대 장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나 국어 너무 어려운데 몇 개라도 확실하게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법이랑 고전문학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대문학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소설가한테 갖다 줘도 못 맞춘다.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를 맞추시오 해놓고 작가한테 갖다 줘도 작가가 모른다. 진짜 그 정도로 본인들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현대문학은 살짝 감이 있긴 해야 돼요. 약간 사실 작가의 의도, 화자의 의도라기보다는 출제자의 의도에 가까운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문제들은 지금 독서랑 문학이랑 문법 알려드렸잖아요. 그 외의 것들은 사실 크게 공부 안 해도 맞추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냥 문제집 한번 쓱 풀어보고 넘기면은 그냥 그러니까 보통 독서를 걱정하거나 문학을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둘 다 걱정하거나 그러니까 나는 문학은 되는데 독서가 안 돼 이러거나 나는 독서는 되는데 문학이 안 돼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그 외의 파트는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과 친구들이 문학에 약하고 문과 친구들이 독서에 약한데요. 문과 친구들은 독서가 왜 약해? 라고 물어보면은 의학, 경제, 과학, 기술 요 파트들에 주로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철학이면은 좀 하는 애들이 많은데 약간 기술, 특히 통계 나오는 경제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전문 용어 나오는 의학 이런 파트에서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은요. 일단 의학 기술 파트는요. 전문 용어를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과를 지원하는 시험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만 맞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 만약에 굳이 따지면은 이제 민호가 한 상담학으로 얘기를 하자면 고전적 조건 형성에 대한 지문이 나왔다고 쳤을 때 고전적 조건 형성이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그거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단어를 모르겠어. 이 단어가 나한테 위압감을 줘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그냥 거기에 괄호 치시고 A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럼 그 친구는 그때부터 A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그 친구를 하나의 A로 보시고 그 이상, 지문 이상으로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 경제랑 일부 그래프, 통계, 계산법 이런 게 나오는 지문들은 민호는 안 풉니다. 날리세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렇게 공부하면 1등급은 못 맞는데요. 2등급은 맞을 수 있어요. 이제 민호가 1등급을 맞았던 이유도 그런 지문 하나를 날려서 민호는 시간 내에 국어를 못 푼 적이 없어요. 사실 국어는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이 계산법이 이해가 안 가서
문제 하나 풀겠다고 그거를 10분씩 잡고 있으면은 문학 풀 시간이 없어져요. 그니까 그냥 과감하게 문학 먼저 풀고 독서지문 푸시고요. 독서지문 중간에 막 진짜 모르겠는 지문이 있어. 그럼 그 지문 날리세요. 그 지문 날려도 다른 거 다 맞으면 2등급 나와요. 그리고 그 지문 하나에 5문제가 딸려 있으면은 곤란하지만 3, 4문제 딸려 있으면은 1등급도 나와요. 그리고 그 3, 4문제 중에 한 문제가 그 단어 어휘 문제일 수 있거든요. 뭐 밑줄 친 단어와 유사한 것들로 짝지어진 것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문 안 읽어도 풀 수 있거든요. 그거 풀어. 그럼 1, 2등급 나옵니다. 다른 거 다 맞췄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그 문과 친구들 중에 독서 중에서도 이런 파트들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물론 다른 것들을 다 맞출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필요한 전제하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문학 공부 열심히 하시고. 기본적으로 민호는 문학은 다 맞춘다는 생각으로 풀었기 때문에 (3월) 모고에서 갑작스런 수능 꿀팁까지 드려버린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되면은 요즘 성인분들이 이직이나 아니면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뭔가 여름보다 겨울에 좀 그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퇴직금 두둑히 받아가지고 한 2, 3개월 정도 놀고 아니면 다음 직장 준비하고 하면서 좀 리프레시하는 기간을 가졌다가 이제 2, 3월에 공고 뜨면은 이제 새 직장 출발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모두 화이팅입니다. 새학기 새 출발, 개강 개학 모두 이직 모두 응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원님들은 항상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화이팅. 대화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았네. 일단 민호가 준비했던 대화 주제는 딱 요 정도까지였는데 그러면 민호가 방송 끝나면은 아마 시간표에 들어갈 사진 찍고 후기 쓰고 저녁을 먹을 것 같은데 더 매치 한번 해주실 분들? 네, 배달 음식 말고 민호가 이번 주부터 조금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약간 자는 시간도 땡겨보고 배달 음식은 원래도 많이 먹는 편은 아니었지만 도시락을 싸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밥으로 도시락을 싸려고요. 그래서 도시락통을 꺼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를 위한 어떤 도시락을 싸볼까 도시락 추천받습니다. 근데 막 소풍 도시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직장인 자취생 도시락 느낌으로다가 오늘 민호는 어떤 도시락을 싸볼까 추천 아이디어 받습니다. 왜 물음표지? 오늘 민호의 도시락은 자취생 스타일이면 냉동볶음밥 말고는 없는데? 에? 민호가 혼자 살 때는 민호 혼자 살 때 했던 요리는 푸파퐁 커리 알리올리오 토마토 파스타 피자 그리고 그 만능 쿠커로 샤브샤브도 혼자 해먹었고요. 민호는 좀
혼자 알아서 잘 먹는 편이긴 했네요. 데리야끼 막창, 곱창, 소곱창구이, 삼겹덮밥, 간장 삼겹덮밥 이런 거 맨날 만들어 먹었습니다. 집에 삼겹살 있나? 간장 삼겹덮밥이나 해먹을까 오랜만에. 맛있겠다. 덮밥 좋죠. 얘는 약간 야매 오므라이스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오믈렛을 하진 않았는데요. 오믈렛은 좀 귀찮거든요. 모양 잡기. 실패 확률도 너무 높고 성공해본 적이 많이 없어요. 트라이 해본 적도 많이 없긴 한데 약간 집에서 나 혼자 먹을 건데 굳이 오믈렛을? 이라는 생각을 좀 해가지고 그냥 생크림 살짝 넣고 스크램블 해가지고 돈가스 소스랑 케찹이랑 섞어서 소스 만들어가지고 먹고 했는데 그런 것도 좋아하고 오히려 민호는 볶음밥을 잘 안 해먹었어요. 그리고 냉동볶음밥 퀄리티를 아르바이트 하면서 알았어요. 아, 냉동볶음밥 맛있구나. 항상 뭐랄까 민호 자체적으로는 볶음밥을 잘 안 해먹었고 해도 뭐 김치볶음밥 정도였으니까 계란볶음밥, 김치볶음밥 그래서 밖에서 사 먹는 게 아니면 볶음밥을 잘 안 먹었는데 약간 PC방이랑 이런 데서 냉동볶음밥 팔잖아요. 먹으니까 맛있는 거임. 너무 맛있는 거임. 약간 대패 깍두기 삼겹은 뭐야? 깍두기 대패 삼겹볶음밥 이런 거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러면 민호 오늘 덮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락 사진 필요한가요? 그럼 또 플레이팅 해야 되잖아. 귀찮은데. 일단 집에 삼겹살이 있으면 간장 삼겹으로 먹을 거고 삼겹살이 없으면은 스크램블 에그 덮밥으로 먹겠습니다. 내놔? 너무 가압적이에요. 민호를 소중하게 다뤄달라. 너무 가압적이다. 어떡해? 점액주까지 받았는데 시간이 7분이나 남았어. 이제 뭐해? 민호 어제 노래 부른 거라도 들으실래요? 녹음을 해오긴 했는데 일단 방송 시간을 연장한다고? 그게 무슨 PC방에서 1,000원 더 넣는 말씀 같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노래방 민호랑 여기 민호랑 갭 차이가 좀 심해가지고 잠시만요. 어디 보자. 뭐 들리시나?
걸어가는 산을 알고 나니까 신지가 내가 좋아 어떤 날은 어떻게 또 날카로운 너와서 다 잊어보다 여기까지 하죠. 나 너무 현타와. 대충 이러고 놀았습니다. 너무 잘한다. 아이,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듣기엔 너무 부족한 노래라 조금 더 열심히 연습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어제 노래에 대해서 친구랑 좀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연습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민호가 몇 년 전에 알고 지내던 한 누나는 당시에 민호랑 그 누나랑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약간 둘 다 노래를 어떤 식으로 불렀냐면 약간 스키다카라면 사실 그때 어떻게 불렀는지를 재현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긴 한데 약간 가꾸이 가라 스키는 전화이 스키다카라 가꾸인다요 약간 이런 식으로 불렀었거든요 노래를. 그래서 약간 과장이 들어가 있긴 한데 완전히 똑같진 않겠지만 노래를 이런 식으로 불렀었는데 그 누나랑 저랑 별반 차이 없이 약간 완전 호흡으로 노래를 불렀어가지고 좀 많이 그랬었는데 그 누나는 지금 엄청 잘 부르더라고요. 거의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커버 계열에서는 진짜 탑급으로 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엄청 실력 많이 늘었다. 나는 그동안 뭘 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갑자기 노래 연습에 대한 의지가 활활 불타올랐습니다. 근데 원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이제 민호가 일어나서 산책 겸 운동을 다녀오고 이제 할 일을 좀 하다가 방송을 키는데요. 일찍 일어나면은 좋은 게 일단 첫 번째 맨날 민호가 1시 2시에 일어나니까 방송할 때 목이 살짝
덜 풀려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비교적 덜 풀려 있을 거라 방송에도 그게 좀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일찍 자고 일찍하는 게 건강에 더 좋고요. 그리고 오전 시간이 남으면은 노래 연습할 시간이 좀 생겨서 노래도 연습하려고 했던 건데 공교롭게도 노래 연습할 시간을 노래 얘기하느라 확보하지 못했다 오늘. 사실 어제 비교적 일찍 자긴 했는데 요즘 민호가 피곤해서 그런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버려가지고 아쉽습니다. 내일부터는 조금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노래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막 12시, 1시에 자겠다는 소리는 아니고 한 2시쯤? 3시쯤 자려고요. 물론 이 얘기를 1월 1일부터 했던 것 같은데 이제 3월이니까 민호도 본격적으로 일찍 자보겠습니다. 근데 뭐 1월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민호 게임 대회 해가지고 게임 대회 하느라 1월엔 어쩔 수 없었고 그 대회의 여파가 쭉 이어지면서 밤낮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었는데 이제 좀 돌려놔야겠죠. 제발 일찍 주무세요. 진짜 봄맞이 취침 시간 개편해보겠습니다. 아이 뭐 민호가 봄맞이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대단한 걸 드리진 못할 것 같고 그냥 민호의 취침 시간 개편을 해보겠습니다. 나름 큰일이라고요. 평소보단 아무래도. 그러면 오늘은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장하다. 무려 취침 시간 개편을 해? 엄청 장하다. 나 자신. 그러면 이렇게 3월 2일 3월 첫 방송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방종곡은 뭘로 해볼까? 오늘 시작할 때 포도모어의 언럭키 보이로 시작했으니까 오늘은 민호가 저녁에 약속했던 연습했던 유나님의 해양물고기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주시면은 인사해드릴게요. 민호는 방송 끝나고 방송 후기 올리고 시간표 마무리해서 올려놓고 그리고 도시락 싸야겠다. 나를 위한 도시락. 자, 오늘도 찾아주신 하늘애님, 하랑님, 서연우님, 게으른닝개님, 에드스님, 델님, 카미님, 하즈님, 요염한 두꺼비님, 문시우씨까지 모두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나를 위한 도시락 흑백 결승 미션 같다. 근데 흑백 요리 잘 안 봐가지고 그거밖에 몰라요. 그 빠스 아니요 이거밖에 몰라요. 원투 다 안 봤어가지고. 야 재밌다 이거. 빠스 아니에요? 이거밖에 몰라요. 어때? 성대모사 좀 비슷했다 그쵸? 아닌가? 아는 게 없는 거잖아. 아니요, 그 에드워드 리 셰프님 우승하신 건 알아요. 그 나폴리 마피아님이 그 롯데리아랑 콜라보 해가지고 그 햄버거 2개 낸 거랑 에드워드 리 셰프님이 GS랑 콜라보해서 그 피스타치오 무슨 디저트랑 도시락이랑 그런 거 낸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정지선 셰프님이 뭐 하시더라. 비비비비 고생했어요. 안 비슷. 이거 나중에 성대모사 컨텐츠 한번 해야겠다. 민호 성대모사 한번 들려줘야겠다. 민호가 나중에 비앙카 성대모사 한번 기깔나게 말아보겠습니다. 그대들의 피맛이 궁금하구나. 날이 좀 덜 건조해져서 민호가 가성이 빡빡 되면은 비앙카 성대모사 한번 말아드리겠습니다. 기대하세요.
비앙카랑 롤 성대모사 몇 개 해드리겠습니다. 후후. 자, 그러면은 우리 요원님들 오늘도 고생 많았고 내일 또 만나도록 합시다. 엠바.